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BS에서 총 20부작으로 방송되었고 이종석, 박신혜, 김영광, 이유비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 피노키오입니다. 이 피노키오 증후군은 이 드라마에서 만든 가상의 증후군으로서 증상은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딸꾹질이 나오는 그러한 증후군을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를 소개하기 전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평범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소방대장입니다. 그는 어느 날 화재 신고를 받고 대원들과 공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공장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공장에 2명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원들과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안에 사람은 없습니까? 모두 탈피했어요? 아니요, 아직 3층 당직실에 우리 직원 둘이 있어요. 전대원은 안전 확보하고 들어간다. 예. 그들이 들어간 뒤 밖에 있던 직원에게 공장에 있다고 말했던 그 2명이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그 2명은 진작에 빠져나왔었고 그것을 그 직원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 2명을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들은 공장 건물에서의 화재 폭발로 인해 전부 사망하고 소방관 대장은 실종됩니다. 다음날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가 됩니다. 그 직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이 전국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전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죠. 거기 아무도 없다고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소방대장님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가족 옆집에 살았던 한 청년은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그는 비가 오던 날 창밖으로 보이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보고 소방대장이라고 확신해 제보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그가 피노키오 증후군에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어 소방대장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고 결국 소방대장은 언론에 불확실한 사실 보도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자신은 살았지만 실종된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MSC 기자 송차옥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족의 형제들에게 정상적인 기자라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무리한 진압작전을 명령한 걸까요? 혹시 평소 진급에 관심이... 아버진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아버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기쁘죠? 결국 그 가족의 어머니와 작은 아들은 후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 달 뒤 다른 어느 한 가족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그 할아버지와 한 명의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후신 자살을 했다가 할아버지에게 발견되고 그 집의 아들로 입양된 그 작은 아들 기아명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달포라는 가명으로 입양되고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가족과 한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 가족의 소녀 최이나도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에는 최달포를 좋지 않게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빠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게 돼서 이곳에 온 것이고 어머니는 TV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에 있던 TV를 고치고 나서 TV를 틀었는데 마침 송차옥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 그녀는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고 합니다. 최달포는 충격을 받지만 꿋꿋이 그 가족과 살게 됩니다. 5년 뒤 그 둘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퀴즈쇼에 나갈 사람을 뽑게 되고 평소에 멍청한 척을 했던 최달포는 시험을 보기 전 이나에게 고백을 하는
전교 1등에게 질투를 느껴 만점을 받습니다. 사실 그는 이나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만점을 받은 것을 그가 시험지를 훔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문을 내게 되고, 채이나는 소문을 낸 그 남자에게 최달포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한 최달포는 그녀의 결백을 위해 자신이 죽도록 싫어하는 방송 퀴즈쇼에 나가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한편 그 퀴즈쇼를 보던 최이나는 방송을 통해 최달포의 결백이 입증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기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8년 뒤 최달포는 택시기사가 됐고 채이나는 기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MSC 기자 채용에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송차옥은 해외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고 MSC는 그녀를 앵커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최이나는 엄마를 만날 생각에 들뜨게 되고 13년간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생각합니다. 최종 면접에서 그녀는 면접관으로 엄마를 만나지만 엄마의 냉소적 태도에 절망하게 되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번호를 13년간 갖고 있던 어떤 남자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내 엄마가 아니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내 문자를 가로챘어요? 당신 때문에 나 등신처럼.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불태우려 하지만 이를 최달포가 나도 말리고 다 태워버릴 자신도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날 그가 그녀의 어머니를 손님으로 태웠는데 그녀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신념을 듣고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나 기자가 되고 싶어졌거든. 너처럼. 한편 최달포의 진짜 형인 기재명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거짓 진술했던 그 직원을 발견하고 그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최달포와 채이나는 그날 이후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YGN 기자 시험의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토론 테스트에서 나온 주제가 13년 전 그날의 사건이었고 분노한 최달포는 최이나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한편 기재명은 13년 전 사고 현장의 철거 현장에서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최달포 역시 토론 전 그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슬퍼합니다. 그런 그를 보며 최이나는 마음이 아픈 동시에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종 테스트 결과 최달포는 기자가 되고 최이나는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신뢰도 높은 YGN과 같은 시간대에 뉴스 경쟁을 하게 된 MSC는 자신들의 신뢰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에 발생되었던 결혼 기자 2명을 채용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인화를 찾아온 송차옥은 그녀를 홍보 모델의 가치로서 기자로 채용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 그녀는 그의 엄마에게 엄청난 실망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숨겨보려 하지만 그 숨김이 거짓말임을 아는 그녀는 계속 딸꾹질을 하게 됩니다. 최인아는 그녀의 딸꾹질을 견디지 못해 결국 최달포에게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달포 역시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최달포는 YGN, 최인아는 MSC로 출근하고 각각의 언론사에서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기하명과 기재명은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인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하명과 최인아는 자신들이 꿈꾸는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둘은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제가 그동안 소개해왔던 드라마들과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청자가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든
아주 훌륭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의 중요 소재인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뉴스가 아닌 자극적이고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뉴스를 만들어 진정한 언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언론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언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주의 깊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중간중간마다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언론의 무책임함에 대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캐릭터 한 명 한 명마다 그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피노키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남자 주인공이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점, 송차옥의 왜곡된 본인의 직업 정신과 그 행동들, 그런 그녀와 대비되는 좋은 언론인들의 행동들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몰입감과 공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송차옥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준 그녀의 행동들은 슬프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역시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에게 행복감을 주기에 아주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조카와 삼촌 관계이지만 나이도 같고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챙겨주고 그러면서 사랑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아주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이 드라마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기자들, 어쩌면 전 세계 기자들의 직업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가 자신의 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취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경력이 쌓여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까지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에도 저는 한국인들이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